그러면 이제 요동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는 그래서 황제족의 후예인 은상이 내려가잖아요. 그죠? 중원으로 들어갔어요. 그 중원에 이제 중원 은상이 망할 때 은나라의 유민이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기자. 예. 그래서 기자족이 본래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대릉하 일대로 옮겨왔다라는 설이 있고, 아니면 대릉하에 있다가 평양으로 들어갔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바로 평양으로 들어갔다라는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나라 말기 그때쯤, 은나라 시작점 BC 1600년이잖아요. 그때부터 이미 이제 중국의 황제족 문화, 은나라 문화이기도 하고 또 황제족 문화이기도 한 그것은 한반도 일원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가지고 한반도 내지까지 이미 이제 중국의 이제 그런 문화, 황제족의 문화가 이제 펼쳐졌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종족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논리에 의하면은 단군조선은 없는 거죠. 있다면 기자조선밖에 없어요. 단군조선은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자조선이 있고, 이제 기자조선의 그 개후국가가 위만조선이고, 이제 위만조선의 이제 개후국가가 한사군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한사군을 또 속에서 이제 고구려, 부여, 발해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이제 중국의 지방 정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요동 지역까지 이제 중국의 어떤 문화권으로 만들려는 그 매개는 은나라죠. 은나라를 매개로 해서. 근데 그건 기자조선에 대한 시각은 사실은 유교사서에 다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이미. 그래서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게 새로 만들어낸 논의가 아니라 조선시대 유학자 또는 중국의 역사사서에서 기자에 대해서 서술한 그런 내용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조금 이제는 고고학적인 유물이 나오니까 이제 유물을 덧붙여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형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이제 그렇게 바라보고 종족적으로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문화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은나라의 문화가 중심이 되다, 홍산 문화가 은상 문화로 이어졌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은상 문화의 내용성, 그래서 이제 은상 문화가 이제 가장 이제 이런 예제 문화가 발달했고 그것이 중국의 유교로 이어진다라고 보기 때문에 은나라 문화를 예제 문화라고 봐요. 사상적으로는 후대의 유교로 이어지는 예제 문화. 그래서 이제 홍산 문화도 예제 문화다 그러는 거예요. 홍산 문화의 단묘총과 뭐 그런 것들을 과연 예제 문화로, 유교 문화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을지 그거는 조금 이제 애매하지만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유교를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제 문화라고. 그렇게 하면은 기자족이 가지고 와서 한반도에 이제 퍼뜨렸던 문화는 다 유교 문화의 이제 조기 유교 문화인 이제 그런 예제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사 속에서는 한국사는 없고 황제의 지파인 은나라, 황제와 은나라의 후예들, 중국인들이 이제 만든 그런 이제 문화. 그리고 내용적으로 보면 유교 문화와 같은 예제 문화. 이제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라고 본다면 우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새로운 대안을 이제 제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홍산 문화나 그리고 또 이제 백두산 일대도 보면은 이제 단묘총이나 옥기로 이제 이야기되는 이제 그런 고대 문화, 특히 단총, 적석의 단총 무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거기서 3층이죠. 3층 그리고 또는 7층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다 통형의 그릇들이 다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제 그런 도기들을 이렇게 쭉 늘어놓고 그리고 옥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굉장히 이제 추상적인 문양으로 이렇게 기하학적이고 추상적인 문양으로 이렇게 쭉 분화되어 나가는 형태의 다양한 어떤 문양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과연 이제 중국의 유교 문화로 볼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 이제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제천 문화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의 고대 문화의 단군조선 문화의 이제 가장 큰 특징으로 이제 보통은 제천 문화를 많이 들죠. 제천 문화가 후대에 뭐 동맹이나 영고나 이제 무천이나 이제 그런 식으로 이어졌다라고 보고 그때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이제 공동체적인 어떤 제의를 행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공동체의 문화를 진작시키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중국의 시각에 의하면은 그게 이제 그 중국의 이제 유교 제천이 되는 거죠.
유교 제천의 경우에는 이렇게 정말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공동체적인 어떤 그런 제의를 행하고 공동체 의식이 진작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왕권의 어떤 이제 중국의 이제 뭡니까 제왕권을 담보하는 수단으로 이렇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천 문화가 활용되었거든요. 우리는 이런 고대 제천 문화가 어떻게 보면은 민족의 어떤 그냥 일반적인 이제 모든 민족들이 이제 공동체를 행하는 홍익인간 이화세계라면 어떤 그런 부분을 엿볼 수 있을 정도의 이제 공동체 어떤 의식을 진작시키는 어떤 그런 문화였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중국의 이제 그런 경우는 어떤 이제 제왕 중심의 이제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제천도 이제 천자만 지낼 수 있고 그 밑에는 다 등급을 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반민들은 제천을 못 지내고 그 제후들도 제천을 못 지냅니다. 이제 그런 이제 위계적이고 수직적인 이제 제천을 이제 해 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적으로 보면 전혀 다른 어떤 그런 제천 문화인 거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제천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제천의 신격은 이제 뭐 한인 한웅 당군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그야말로 하늘 또는 이제 한국의 민족 종교 경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천부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존재 전체 어떤 그걸 의미하는 생명 전체를 의미하는 것인데 중국인들은 제천에서는 이제 그렇지는 않죠. 그것이 뭐 이제 천황의 제왕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담보하는 부분이고 제천 문화가 성격적으로 이제 굉장히 이제 다릅니다. 우리의 삼신 하느님이나 아니면 철학적으로 1-3이라고 하는데 3일 철학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철학과 굉장히 이제 다릅니다. 한국은 3원 사상이고 중국은 2원 사상이 엄양오행론, 여기는 3원 오행론이고 민족 사상도 다르고 경전에서 서술하고 있는 철학적인 사유 체계도 다르고 실제로 제천을 할 때의 어떤 신격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제 또 삼신할미라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삼신할미는 여신이거든요. 여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이제 단묘총과 업계에서 보면 이제 그런 유물을 살펴보다 보면은 이제 그런 신격이 나오는 게 다 여신이 나와요. 기원전 6,000년부터 요서 지역에서는 계속 여신이 나와서 홍산문화에 이르기까지 여신이 나오거든요. 한국에서는 보면은 최고의 신격은 한인 한웅 당군도 있지만 그 이전에 올라가 보면은 이제 삼신할미 또는 이제 마고 삼신 여신이 있고 이제 그 다음에 남신이 등장을 하거든요. 여신 먼저 등장하고 남신이 이제 등장을 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근데 이제 중국인들은 그런 여신 문화가 없거든요. 여신 문화가 있다면 서왕모 문화가 있는데 서왕모 사상의 전형은 한나라 때 만들어져요. 그리고 언나라 때 동모서모, 이원 사상에 의해서 동모서모가 있는데 어떤 그런 상제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여신 문화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화에 보면은 마고 신화와 당군 신화. 당군 신화는 남신 계통이죠. 마고 신화는 여신 계통입니다. 여신 계통의 문화와 남신 계통의 문화가 똑같이 등장을 하는데 중국은 여신 문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인들은 단묘총 어떤 그걸 자기 문화의 원형이다, 황제족의 문화다라고 하면서도 그 제천 문화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그것도 그냥 유교 문화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제 그 중국의 요서 지역에서 이렇게 허다하게 등장하는 여신들에 대해서도 그거를 어떤 여신, 황제나 이제 방고 이전의 여신 문화로 연결시키지 못해요. 단순히 그냥 황제가 중화민족의 남성 조상신이라면은 요서 지역에서 등장하는 여신상들은 중국의 여성 조상신에 불과하다. 그야말로 인격신이죠. 그래서 이제 인격신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하는 이제 경향입니다. 이제 그렇게 요서 지역에서 이제 그거를 중국 문화로 억지로 황제족 문화다, 언나라로 이어졌다. 이건 유교 문화다라고 이렇게 이제 논리를 만들어내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단묘총회나 그 옥기에 나오는 그런 굉장히 기하학적인 문양에 사실은 삼원 오행론적인 한국적인 사유 체계를 그대로 이제 반영하여서 만들어진 단묘총이나 옥기 제도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하지 못해요. 옥기에 대해서도 철학적인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이제 동물형 형태의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형태, 기형 중심으로 분류를 하지 그 철학성에 대해서는 분류를 하지 못하고 단묘총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해석은 못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중국 요소 홍산 문화의 가장 대표적인 어떤 상징적인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여신에 대한 해석을 못 해내고 있다라는 거. 그런데 이제 우리의 어떤 그런 문화에서 보자면은 이제 이런 고대의 문화, 중국의 유교, 불교, 도교 이전에 우리 고유의 문화는 샤머니즘 문화가 아니라 삼원오행론이라는 아주 어떤 그런 고원한 어떤 세계관에 입각한 이제 신선 사상, 신선 문화거든요. 그래서 중국 기록에 보면은 이제 동이지방은 신선 문화의 이제 원향이다. 그리고 이제 군자국이 살고 있고 예의 바르고 신선들이 사는 나라, 삼신할미가 있는 삼신산이 있는 신선의 나라라고 이제 중국인들이 굉장히 이제 그런 것들을 흠모해하고 진시황이나 이제 한무제도 이제 나라를 딱 뺏고 나니까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나니까 이제 그런 문화를 갖고 싶어서 삼신산에 이제 불로초를 이제 갖기 위해서 파견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고대의 이제 문화는 신선 문화죠. 선도 문화라고 합니다. 신선의 사상, 신선의 나라. 그래서 신선 사상으로 이제 바라보게 되면은 그 단묘총 제도도 그런 적석의 재단이나 적석의 무덤도 재단의 기능을 하거든요. 이제 거기서 행해졌던 어떤 제천의례는 어떤 신분에 따라서 제왕만 지낼 수 있고 그렇지. 모든 사람은 못 지내는 그런 게 아니라 폐쇄적인 제천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동맹이나 연고처럼 함께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제천을 행하고 이제 홍익인간 이화세계 정신이 이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발현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